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이 어떻게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가? 외신들이 다양한 제목으로 대한민국 K방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군사, 국방 분야의 최고 전문 사이트 브레이킹 디펜스가 지난 11월 16일 한국의 K방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세계 최고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그 이전 5년 대비 무기 수출은 무려 74%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많은 방산기업들이 국내 수요는 물론 지금 폭증하고 있는 수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은 원래 K9 자주포 생산 능력을 160대로 2배 늘렸고 내년 2024년에는 240대까지 생산 캐파를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폴란드에 K9 썬더를 수십 대 수출했고 이집트에도 K9 자주포와 탄약 보급 차력 등을 약 2조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등 적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특히 조선전자,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래서 신흥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간의 적대적인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 이상 북한의 적대 행위에 맞서온 한국으로서는 폴란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또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산에 대한 수요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인도, 호주, 그리고 동유럽 등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들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한국 K방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는 이미 호주에 129대의 레드백 전차와 30대의 곡사포 15대가 넘는 보급 차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은 이제 미국 무기 시장 진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탄약 공급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10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고 올해 2023년 4월에는 추가로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데 합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방산기업들의 공장까지 직접 한국에 와서 방문 취재하고 갔습니다. 9월 18일 한국의 K방산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대 방위산업회사 한화는 폴란드와 나토를 위한 무기 공급을 위해서 화포와
잠수함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한화의 공장 시설 내부를 어렵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산 수출액은 무려 177%나 증가했습니다. 한화는 구체적인 생산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낫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화로부터 137억 달러 규모 자주포를 구매한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전장 무기를 넘어서 최첨단 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상으로 경공격기는 물론 핵 잠수함을 공급할 계획에 있고, 삼성중공업은 2027년까지 잠수함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세계 최대 해군으로 확장 중에 있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나토 해군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이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산업에서 역시 급속한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미국 CNBC 방송에서 한국의 K방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네 번째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 서방 무기 수출국과 중국산 무기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빠른 납기는 엄청난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국은 83개국의 무기를 수출했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과 남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를 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탱크, 비행기, 함정, 잠수함, 비행기 등 방산 전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폴란드에는 로켓 발사기,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했고, 한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시스템은 나토 표준과 호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나토의 무기는 호환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급박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장점 중에 하나는 폴란드에서 보았듯이 주문후 선적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조금 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헝가리는 독일에 레오파드 탱크 44대를 주문했지만 계약 체결한 후에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 단 한 대만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급박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K방산 성장은 1950년 북한의 남침문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한국에게 방산 산업을 멈출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무기 체제를 넘어서 최첨단 무기를 접목시켜서 무기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서 한미 동맹은 체결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침략 책동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군사적 안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1968년에 북한은 청와대에 간첩을 침투시켰고 1971년도에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생존 수단이 되었고 급속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올해 7월 하나는 독일 라인메탈과 경쟁해서 호주에 47억 달러 규모 레드백 전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거래는 한국 K방선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호주에서 레드백 입찰에서 승리하고 동유럽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차세대 전차, 탱크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방산 수출이 2027년까지 계속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대한민국을 방산 초강대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 언론들은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조선, 그리고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완벽한 생산 기지와 다양한 제조 기술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K방산 수출은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중국과 북한을 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가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오히려 김정은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